일단 오늘은 여기서부터 하고요. 그럼 지난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질문 그러니까 풀이해준 문제 중에는 없었어? 네가 모르는 문제가? 뭐요? 어. 지난 시간 내가 수업 보내주지 않았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수업 시간에 없었으면은 따로 질문을 하시고요. 자, 일단 86쪽부터 86쪽에는 상문제가 하나 있네요. 558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을게요. 아, 여러분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 이 문제 유형이 되게 어렵지, 그지? 정가 맞았어? 이 문제 어렵습니다. 어느 가방에 원가의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거기서 다시 X% 할인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는 딱 박혀 있어야 돼. 만약에 가격이 A였는데 A에서 X%의 이익을 붙인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때 가격을 뭐라고 해야 되죠? A에다 뭘 곱해야 되죠? X%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해서 요게 X%만큼의 이익을 덧붙인 가격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반대로 원래 A1이었는데 여기서 X%만큼 할인을 해준다. 할인해준다 그러면 뭘 곱하죠? A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곱한다. 요건 일단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야 돼, 그치?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어느 가방에 원가의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러면 원가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가를 A. 저거는 어차피 나중에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표현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로 잡은 거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정가를 지찬아, 원가를 A라고 잡았을 때 원가의 2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랬잖아. 그럼 이때 정가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까? A 괄호 열고 1 플러스 그렇지요. 100분의 25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정가를 정했어. 원준아 쓰자. 자, 그런데 그 정가에서 X%를 할인해가지고 판매했어요. 그러면 실제 판매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실제 판매가는, 자, 방금 설정한 정가에다가 원우야 또 곱해야지. 방금 설정한 요 정가에다가 이걸 어떻게 했대? 여기다 또 할인했다 그랬으니까 또 할인에 해당되는 걸 곱하는 거야. 지금 X% 할인이니까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곱하면 이게 그러면 판매가가 되는 거지. 일단 뭐 써놓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랬죠.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내가 이 가격에 팔았잖아. 이 가격에 팔았는데 그때 그 판매를 한 가격이 적어도 얼마는 넘어야 돼요. 내가 물건을 사온 가격은 넘어야지. 내가 만약에 이 A보다 더 싸게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팔 때마다 손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물건을 사온 가격인 원가보다는 이 판매가가 더 크거나 진짜 최소한 같기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손해를 안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A는 뭐 해버리면 돼? A는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그죠? 지워버리면 돼. 그럼 A 약분시켜버리면 얘는 그대로 그냥 사라질 거고요. 요쪽은 뭐라 그래야 돼, 이거? 1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A를 A로 나눈 거니까 1.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네. 요게 100분의 125니까 약분하면 뭐죠? 4분의 5. 4분의 5. 그럼 요 4분의 5를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니? 4분의 5. 4분의 5가 지금 요 괄호에 곱해져 있잖아. 어떻게 하면 없어져? 5분의 4를 곱하면 되지, 그치? 역수 곱해. 자,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x 부등호 그대로. 자, 여기에 5분의 4가 곱해지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데니원아? 몇 배 할까 이제? 몇 배? 100배 할까요? 100배. 100 나누기 x, 여기는 80이 되겠지, 그치? 그럼 x 넘기고 80 넘기면 x가 20 이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러므로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다? 20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익을 붙인다, 할인한다 했을 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86쪽에 또 몇 번 해볼까요? 557번. 그 위에 거, 예. 557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557번. 예경이 이거 식 세웠나? 561번이요? 557번. 557. 아, 네. 어떻게 세웠어요? 이제 원가에서 30% 이익을 붙였다 했으니까 이제 음. x하고 이제 1 플러스 100분의 3. 일단 그럼 원가를 x로 잡은 거죠? 네. 원가를 x로 잡았어. 그럼 정가가 뭐가 된다? 아, 정말 음. x하고 하려고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30. 그쵸? 방금 아래서 얘기한 내용이고요. 네. 자, 이게 정가였는데 이 정가에 안 팔려가지고 어떻게 했어? 0. 음. 아니 0.8했어. 20% 할인했으니까 이제 요 금액에다가 요 금액에다가 다시 얼마를?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0. 그렇죠. 밑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네. 20%를 할인했다 그랬으니까 다시 또 요거까지 곱하면 이게 이제 실제 판매가가 되는 거지. 네. 근데 그랬을 때 이번에는 2,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익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무엇을 뺀 거를 이익이라고 한다 그랬지? 정가에서 원가를 빼고, 아니 판매가에서 원가. 그죠? 실제로 판매된 금액에서 내가 그 물건을 사온 가격인 원가를 빼야지 그게 이익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이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위에 줄에 있는 판매가를 그대로 쓰시고요. 그거에서 원가인 x를 빼면 원호야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이익을 나타내는 거야. 얘가 판매가고 판매가에서 지금 원가를 뺐잖아.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럼 얘가 얼마 이상이어야 돼? 2,000원 이상이어야 돼. 그쵸? 요렇게 되는 거죠. 이 이익을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것이 2,000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잘 해볼게요. 요거 분수로 소수로 갈까? 분수로 갈까? 소수 소수로 갈까? 자, 요 괄호가 소수로 얼마야? 간단히 1.4. 1.3. 그 다음에 요 괄호는 간단히 하면은 0.8. 그치? 1.3과 0.8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1.04인가요? 그죠? 1.3 곱하기 0.8, 1.04. 그러면은 1.04x에서 x를 뺀 게 그게 2,000원 이상인 거고요. 그럼 요거 빼면은 0.04잖아. 0.04x가 2,000원 이상이야. 0.04면은 이거 분수로 뭐예요? 100분의 4. 100분의 4니까 25분의 1이잖아. 25분의 1. 그럼 양변에다 25 곱하면 끝나겠네. 그죠? 양변에 25 곱하면 x가 자, 여기다 25 곱하면 얼마죠? 5만. 그치? 그래서 x는 5만 원 이상. 그래서 답도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소금물 문제가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그 원가 정가 문제 있잖아. 이런 게 이제 퍼센트에 대해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딱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500 몇 번? 561번. 자, 561번 볼게요. 561번은 어느 카페에서 한 개에 4,000원인 마카롱을 구입하는데 5%를 할인해주는 쿠폰과 2,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원호야 마카롱을 X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 X개 사면 원래 총 가격이 얼마예요? 4,000X지 원래 이만큼의 돈을 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 5% 할인해주는 쿠폰을 골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얼마가 될까? 얼마 곱하기? 내가 원래 내야 될 돈에 대해서 5% 할인이니까 뭘 곱해? 그죠? 1 마이너스 100분의 5 요걸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이제 내가 5% 할인 쿠폰을 받았을 때 내가 낼 돈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00원 할인. 2,000원 할인이면 단순하잖아. 그냥 내가 내야 될 돈에서 그대로 2,000원만큼 빼주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빼기 2,000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몇 개 이상 구입해야지 이게 더 유리하냐? 유리하다는 거 무슨 뜻이야? 빨강이 파랑 초록보다 유리하다. 얘가 더 커야 돼?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내가 더 싸게 사야지 유리한 거지. 그죠? 누가 더 크다 그래야 돼 그러면? 초록이 크다 그래야 돼. 초록이 더 크거나 크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초록이 더 크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야 요 쿠폰이 더 유리하다에 해당되는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풀어볼게요. 그러면 공 3개부터 공 3개, 공 2개만 뗄까요? 공 2개. 공 2개만 떼고 공 2개, 여기도 공 2개, 공 2개 떼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x를 분배시키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40x 빼기 자 요게 지금 계산하면은 100분의 95니까 20분의 19거든요. 20분의 19. 윤찬아 그러면 40x를 근데 1은 분배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분배하면 되겠다. 20분의 1에다가 분배합시다. 40x를 20분의 1에다 분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40x 빼기 20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40x 지워버리면 되겠네. 40x 이렇게 지워버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줄 거예요. 그때 뭐 조심해야 되니? 부호 아니죠. 등호.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10 이상이니까 답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11개. 11개 이상 사야 그래야 요거 5% 할인 쿠폰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11개. 자, 또 86쪽에 질문 있나요? 556번. 556번이요? 자, 556번. 이거 준서 맞았니? 식 한번 불러줄래, 준서야? 무엇을 x로 잡았죠? 정가, 그치? 어떤 실내화의 정가를 x라고 잡았을 때 그때 판매가가 지금 뭐가 될까 그러면? x 괄호 1 마이너스 그렇지 20% 할인이니까 이렇게 곱해야 돼. 근데 단순하잖아. 이제 그 판매가가 얼마 이상이다. 그쵸?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4,800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지? 답은 찾아보고 민주야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또 86쪽에 질문 있나요? 560번에 560번은 누가 해볼까? 원호가 한번 해보자. 560번. 정수기를 장만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사면은 64만 원이 들고요. 매달 1만 원의 유지비가 든다. 근데 대여를 하면은 매달 3만 원의 대여비가 든다. 그죠? 그러면 정수기를 구입했을 때 내가 X 개월 동안 사용하면 총 비용이 얼마 들어? 뭐라고요? 64 플러스 만X. 그쵸? 64 플러스 64만 플러스. X죠. 그냥 만원이라고 생각하면 64 플러스 X 만원이 드는 거 아닌가? 그치? 요렇게 들 거고. 그러면 범준아 정수기를 대여하면은 내가 X개월 이용하면 얼마 들어요? 대여하는 게 훨씬 쉬워. 그냥 한 달에 3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X개월 사용했으면은 3X 만원 만큼의 비용이 들겠지, 그치? 그러면 3번에서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유리하면은 얘가 더 어때야 돼, 범준아?
작아야 돼, 그치?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64 플러스 x가 3x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x 여기는 64. 그러면 x는 3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33개월부터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 풀었네. 87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87쪽에 563번부터 볼게요. 하윤아 잘 앉고. 자, 563번 하윤이가 식 한번 세워볼게요. 내가 한 달의 통화를 X분 동안 통화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윤아 A 요금제로는 얼마의 돈을 내야 될까? 일단 기본 요금 내고 16,500 플러스 그쵸 아니 초당이구나. 초당 통화 요금이 이렇게면은 분당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분당 1초에 4원씩 낸다는 얘기잖아. 그럼 분당으로 바꾸면 얼마야? 응? 1초에 4원이에요. 1초에 4원을 내야 된대요. 그럼 1분에는 얼마를 내야 돼요? 얼마를 내야 돼? 240원. 그렇지. 60배 하면 되지. 60배. 그러니까 분당 240원을 내야 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 B 요금제는 1초에 1원이니까 분당 얼마야? 분당 60원이죠. 이렇게 미리 바꿔놓는 게 편하겠네. 자, 그러면 다시 A 요금제로 가서 내가 A 요금제를 쓰는데 X분 통화를 했어요.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얼마일까? 16,500 더하기 그렇죠. X분 통화했으면 요만큼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운찬아 B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 X분 통화하면 얼마 내야 돼? 3만 플러스 60x 맞아요.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러면 이제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A 요금제가 더 어때야 돼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요? 아, 작아야 돼. 그럼 돈이 많이 나오는 요금제 쓸 거야? 적게 나오는 요금제를 써야지. 그치? 유리하다는 건 금액이 적다는 거니까 빨강이 초록보다 작아야 됩니다. 요게 요거보다 작다. 요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60x 넘어가면은 180x가 되겠고 180x 그 다음에 16,500 넘어오면 어떻게 돼? 13,500. 13,500이네요. 9로 한번 약분할까? 9로 한번 약분하면은 20x 공 하나 떼고요. 공 하나 떼고 9로 약분하면 여긴 2x가 되고 여기는 9로 약분하면 이거 150이 되나? 네. 그죠? 그럼 2로 한 번 더 약분하면 x는 75보다 작다가 되니까 몇 분 미만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대로 75를 답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찾은 부등호도 이거였으니까. 그지? 75분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564번 이거는 누구한테 시켜볼까? 원준이 풀었니 이거? 갔다 와. 자, 그러면 요거는 지윤이가 한번 해볼까요? 풀었어 지윤아? 아니요. 못 풀었어? 네. 그럼 풀어보자. 네. 자, 내가 만약에 X명이 갔다고 해볼게요. X명의 인원이 고기 뷔페에 갔는데 X명이 만약에 아무 할인도 안 받으면 원래 내야 되는 총 금액이 얼마예요? 12,000X죠. 12,000X를 원래 내야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통신사 제휴카드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이 12,000X의 20%가 할인되는 거잖아. 네. 그럼 내가 내야 되는 돈은 12,000X에다가 얼마를 곱한 것? 100배 마이너스 100분의 80. 맞아. 100분의 80이야? 아, 20. 20% 할인이면 1 마이너스 100분의 20이고 그걸 간단히 하면 100분의 80이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럼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생일 이벤트를 내가 이용을 하면 그때는 전원이 다 할인되는 건 아니고 3명까지만 60% 할인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X명이 갔다 그랬잖아. X명 중에서 나랑 처음에 온 2명 해서 처음 3명. 처음 3명은 60% 할인 되는 거고. 그럼 X명 중에 나머지 3명을 뺀 나머지 몇 명이라고 해야 돼? 그치. X-3명은 할인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전혀. 그치? 그럼 얘네들이 내야 되는 돈은 얼마예요? 얘네들은 할인을 하나도 못 받는 애들이니까 그냥 한 명당 얼마씩 다 내야 돼? 12,000원씩 내야 돼. 그럼 12,000원 괄호 X 빼기 3 요 돈을 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3명 있죠? 이 3명은 원래 12,000원이잖아. 원래 12,000원인데 60%를 할인해 준대. 그럼 얼마 내란 얘기죠? 여기서 60% 할인해 준다 그러면? 우리 식 배운 대로 해봐. 12,000에다가 뭐 곱하는 거야? 맞죠? 이거 곱하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10분의 4죠. 그럼 12,000원 곱하기 10분의 4 하면 얼마야? 4,800원이죠. 그러니까 나랑 내 친구 2명까지 해가지고 3명은 한 명당 4,800원만 내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4,800원 내는 사람이 3명.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건 뭐냐면 요거 통신사 할인 받았을 때 전체 내야 되는 돈과 그 다음에 요거 생일자 이벤트를 했을 때 내야 되는 전체 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빨강과 초록을 비교했을 때 통신사 제휴가 더 유리하냐 물어봤으니까 빨강이 더 어떻다? 작다. 맞아요. 빨강이 더 작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써볼게요. 12,000 x괄호 요거는 그냥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라고 쓸게요. 5분의 4. 그 다음에 얘가 더 작다. 자, 요거는 4,800 곱하기 3이니까 14,400이죠. 14,400 플러스 12,000하고 x 빼기 3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거 하윤아 이거 얼마로 약분하면 좀 편해져요? 일단 공은 2개씩 떼버리고, 공 2개씩 떼고 나서도 남아있는 숫자들을 봤을 때 얼마로 좀 약분하고 싶어? 얼마? 6보다 좀 더 크게? 12보다 좀 더 크게? 아니 12 정도가 적당하겠다. 5분의 4가 있으니까 12로 싹 다 나눕시다. 그쵸? 자, 요것도 12로 나누고 요것도 12로 나누고 요것도 12로 나누고 요것도 12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얘는 앞에 있던 게 10x가 되겠죠. 10x에 5분의 4 하니까 어떻게 돼? 8x. 그지? 자, 요거 12로 나누면 딱 12가 되고, 요거 12로 나누면 10되잖아. 그지? 그럼 분배하면은 10x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네. 그럼 8x가 넘어올게요. 8x 넘어오고 요 마이너스 18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x는 얼마보다 크다? 9보다 크다가 돼. 그래서 답은 뭐라고 써야 돼? 10명부터. 10명부터는 통신사 할인이 더 유리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험 안 봐요? 수요일날 볼 확률이 높습니다. 수요일날. 오너야, 저기 너 나가서 하자. 여기 책상에 한 개밖에 없네. 오너야? 뭐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응? 서서 해 그러면. 자, 한 명만 서서 할 수 있어. 한 명만. 이제 서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졸면 이제 어쩔 수 없지. 이제 물리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지. 오너야, 괜찮지? 내가 너를 때려도 되겠니?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자, 요 어려운 문제가 많아 얘들아. 여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 문제들을 잘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 이제 고등학교 가서 경쟁력이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다 이렇게 식 세워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딱 계산 문제 조금.
나머지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활용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래요? 나는 활용 못해 이러고 손 놓고 있으면은 고등학교 가서 큰일 났네. 도저히 수학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저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극복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극복해야 돼. 자, 상문제 2개 풀었고요. 87쪽에 또 질문 있나요? 562번이요. 자, 지민이는 지하철만 이용하여 4일 동안 A 도시를 여행하는데 충전카드 또는 시티패스만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고 1회 이용 요금은 1,000원이다. 4일 동안 몇 번 이상 이용할 경우 시티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러면 이제 X번 지하철을 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내야 되는 총 금액은 얼마예요? 4,000원. 한 번 탈 때마다 아, 1,000원씩 내는 거니까 원래 1000X만큼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치?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충전 카드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충전 카드는 일단 카드를 사야 돼, 그치? 카드 사는데 얼마가 들어? 3,000원이 들어, 그치? 3,000원이 들고 대신에 내가 이용하는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는 10% 할인 들어가, 그치? 그럼 여기서 10% 할인해주면 얼마일까요? 여기다 뭐 곱하면 돼, 소은아? 우리 지금 우리 수업 시작하고 계속 지금 몇 프로 할인 몇 프로 그거 하고 있는데 10% 할인. 그래. 그러니까 1-100분의 10이 결국 뭐죠? 계산하면 100분의 90. 그러면 10분의 9지. 그럼 여기다 10분의 9 곱한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다 10분의 9 곱하면 얼마 되겠어? 900. 이렇게, 그치? 그럼 이게 내가 충전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X번 지하철을 탈 때 내야 되는 총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티패스는 얘는 뭐라 그랬냐면 1일권이 8,000원이고 1일 동안 무제한 사용 가능하대. 헐. 그러면 4일 동안 여행한다 그랬잖아. 4일 동안. 그럼 4일 다 합쳐가지고 얼마로 그냥 퉁이야? 8,000원. 1일권이 8,000원이잖아. 1일권이. 4일 동안 타야 되는 거니까 1일권을 4번 사야 되겠죠. 1일권을 4번 사니까 총 비용이 얼마야? 32,000원으로 4일 내내 탈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시티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범준아, 누가 더 커야 돼? 그죠? 얘가 더 크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얘보다 크다, 그치? 그래야 시티패스가 더 유리한 거니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공 3개씩 뗄까요? 2개씩 뗄까요? 공 2개씩 떼주고 30을 넘겨주면 9x가 290이 되고요. 9로 나눠주면 x가 9분의 290인데 이게 대충 얼마인가요? 9분의 290? 32점 몇인가? 그죠? 32점 몇. 그러면 내가 지하철을 몇 번을 타면 적어도 33번 이상 탈 거면 시티패스가 낫다. 그쵸? 네, 그래서 3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87쪽에 질문 있나요? 567번이요. 예. 네, 마시고 오세요. 자, 567번. 어느 아쿠아리움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18,000원이고 40명 이상의 단체의 경우에는 20% 할인해 준다. 헐, 이거 너무 빡센데.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똑같은 거 했잖아. 그 565번 그게 똑같은 거잖아. 그치? 단체권 있는 거. 응? 자, 일단 우리 단체가 X명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 그냥 내야 되는 금액이 얼마죠? 원래 금액? 한 명당 원래 18,000원이잖아. 그럼 X명 가면은 18,000X1을 내야 되는 거지, 원래. 자, 그런데 이 아쿠아리움에는 40명 단체 입장권이 있어요. 40명 단체 입장권. 그러면 이 40명 단체권의 가격은 얼마일까를 한번 써볼까요? 40명 단체권. 자, 원래 40명이면은 18,000원씩 40명이니까 이만큼의 돈을 냈어야 되는데 단체권을 사면 하윤아
20% 할인해준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한 금액을 내면 돼? 그러면 거의 폭탄 세일인데 5분의 1이면 5분의 4죠. 1 마이너스 100분의 20이니까 그치? 1 마이너스 100분의 20. 자 그럼 요게 단체권 가격이고 이게 내가 원래 낼 돈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은 뭐냐면 원래 낼 돈보다 단체권 가격이 더 어떠면 더 싸면 단체권 사는 게 유리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식 나왔어. 이게 원래 낼 돈이고 이게 단체권 가격인데 단체권 가격이 더 싸면 그럼 단체권 사야지. 이게 식이야. 그리고 이게 식인데 이 식을 보면 18,000을 바로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양변을 18,000으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쪽은 x만 남죠? 그럼 여기는 40 곱하기 자 요게 지금 10분의 8이니까 10분의 8 5분의 4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32. 그럼 x가 32보다 크면은 단체권이 유리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몇 명부터? 33명부터. 그쵸? 맨날 나오는 문제거든요. 단체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또 87쪽에 또 질문 있니? 566번. 요거는 방금 이거 567번 세운 거랑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내가 x명이라고 하면은 원래 12,000x를 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50명 단체권이 있단 말이야. 50명 단체권. 얘의 가격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원래 50명이면은 여기다 곱하기 50만큼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단체권 사면은 단체권인 경우는 한 사람당 1,200원이라 그랬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게 1,500이네. 원래 한 사람이 1,500원인데 그럼 1,500x를 냈어야 되는데 단체권 사면은 요 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번에 원하는 것도 뭐냐면 자 이게 단체권 가격이고 이게 원래 낼 돈인데 단체권이 더 유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맞죠?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네. 자 넘어갑니다. 우리 오늘 풀이는 88까지만 할까요? 풀이하다 진을 다 빼겠는데? 그러면 우리 남은 페이지에서는 일단 88이랑 89에서는 상 문제만 풀게요. 상 문제 풀고 오늘 요 책에서는 91쪽 한쪽만 더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91쪽에 있는 대표 유형만 풀고 그리고 또 우리 또 2학기 것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88쪽은 상문제, 88, 89는 상문제만 우선적으로 풀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받을게요. 자, 원래 활용 파트가 좀 넘어가기 힘들어. 그죠? 자, 573번을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다음 그림과 같이 1cm만큼씩 겹치도록 이렇게 이어 붙였어. 이렇게 이어 붙였을 때 그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60cm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종이를 몇 장 붙여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한 장만 있으면 가로가 얼마죠? 한 장? 처음에는 그냥 한 장만 있으니까 6만큼의 가로가 있겠죠. 그죠? 한 장이면 6cm인데 이게 두 장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 6, 6인데 이렇게 1만큼 겹치게 붙이는 거니까 11이 되죠. 그죠? 11. 그래서 11cm가 되고 3장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그 11에다가 또 1cm만큼 겹치게 또 한 장을 붙이는 거니까 5cm가 또 늘어나가지고 16c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속 한 장이 추가될 때마다 얼마씩 늘어나는구나? 5씩 늘어나는구나 라는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까? 11이라는 숫자를 6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고요. 11을 6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6은 6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5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10장이다. 10장을 붙였을 때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일까? 이거 쓸 수 있지 않을까? 10장 붙이면 일단 처음에 6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얼마를 더해?
그다음에 계속 5를 더하는 거죠. 그죠? 범준아, 그러면 아까 3장 붙였을 때 6에다가 5를 2번 더했잖아. 그지? 그럼 10장을 붙이면은 6에다가 5를 몇 번 더하면 될까? 9번을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규칙이야. 5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5 더하기 이렇게 해서 9번을 더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이거 가능하지 않나? 얘를 6 더하기 5라고 생각하지 말고 1에다가 5를 2번. 똑같죠, 이래도. 그치? 얘는 그러면 1에다가 5를 몇 번? 3번.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규칙을 설정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게 3장 붙였을 때 5가 3번이잖아. 그치? 그럼 10장 붙이면 5를 몇 번 더하면 돼? 요 규칙대로 간다면 1 한 번에다가 5를 10번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요게 10번이 되게 맞출 수 있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X장 붙였을 때도 금방 쓸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색종이를 X장 붙여 나갔다? 그러면 원호야,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될까? 그죠? 1 더하기 한 다음에 5를 몇 번 더한 거? X번 더한 거. 이런 상황이 되거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5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5X 플러스 1이 가로의 길이가 된다. 그러면 원준아, 지금 가로의 길이가 60 이상이 되도록 그랬으니까 요거가 6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그쵸? 그럼 1 넘기고 5x가 59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까? x 앞에 5가 붙어있잖아. 5를 어떻게 해야 돼? 물론 x에 12가 들어가야지 성립이 되지.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풀이 과정을 쓸 때는 5로 나눠가지고 이쪽을 x는으로 만들어줘야지 이제 그 1차 부등식이 풀리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5분의 59가 되잖아. 이 5분의 59가 소수로 바꾸면 얼마 점이 될까? 59를 5로 나눴어. 그죠? 11점 얼마가 되니까 그거보다 x가 커야 되니까 답은 뭐예요? 12예요. 그치?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치? 12장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9쪽도 상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9쪽에는 577번 요거는 성준이가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는 성준아,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리고 어린이 한 명이 하면 12일이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일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항상 전체 일의 양을 뭐라고 하더라? 요 일에 대한 문제는 식을 세울 때 보통 우리가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아요. 1. 그러면 이때 성준아, 어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 전체 일의 양이 1이잖아. 근데 어른이 혼자서 다 끝내려면 8일이 걸려요. 그럼 하루에 전체 일이 이만큼 있을 때 하루에 요거에 얼만큼밖에 못 한다는 거야? 8분의 1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았으니까 그 8분의 1이 그대로 어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일까? 그치,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12분의 1. 자, 근데 어른과 어린이를 합해서 10명이 있어요. 그죠? 10명. 그러면 내가 어른을 X명이라고 잡았을 때 어린이는 자동으로 성준아 몇 명이 돼?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10명이니까 그쵸, 10-X명이 되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어른이 한 명이 하루에 8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른이 X명 있죠? 그죠? 그럼 8분의 1과 X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뭐 어른 한 명이 하루에 빵을 5개 먹어. 근데 어린 10명 있어. 그럼 하루에 빵을 몇 개 먹어요? 어른 한 명이 하루에 빵을 5개 먹어요. 어린이 10명 있어요. 그럼 빵을 총 몇 개 먹을까? 어른 다 똑같은 어른이라고 가정해 볼게. 근데 한 명의 어른이 하루에 빵을 5개까지 먹을 수 있어. 근데 10명의 어른이 최대한 빵을 먹었어. 그럼 하루에 몇 개 빵을 먹게 될까? 50개를 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인원수를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곱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여기 x라는 인원수에다가 여기 8분의 1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8분의 1x가 어른들 x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어린이가 요만큼 있는데 어린이 한 명당 요만큼씩 일할 수 있어. 얘랑 얘 어떻게 할까? 12분의 1과 이 인원수를 어떻게 해? 곱해서 아까 어른 거랑 더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일을 하루 만에 끝냈으면 좋겠대. 그러면 지금 이 값이 전체 일의 양보다 어때야 될까? 이게 맞아,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하루 안에 끝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10명의 어른과 어린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니까 이게 전체 일의 양보다 크거나 같아져야지 이 일이 하루 만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식이고요. 요거 민주야 얼마 곱할까요? 너 불러주세요. 3x 20 그렇지. 그럼 여기 그냥 x가 되겠네, 그지? 그럼 20 넘어가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른을 x명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어른이 몇 명 이상 필요하냐? 그러면 4명 이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4명 이상, 그치? 어렵죠? 이 지금 요거 써놓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합쳐서 10명이잖아. 이 1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써놓은 거야. 여기 위에 써져 있는 요 8분의 1과 12분의 1이 각각 어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어린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잖아. 거기다 이제 인원수를 곱하니까 요게 이제 그 1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야. 그게 전체 일의 양보다 크거나 같아 일이 끝나는 거지, 그지? 맞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90쪽에는 상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91쪽에 대표 문제 2개만 풀고 2학기 걸로 넘어갈게요. 자, 91쪽의 첫 번째 문제는 20%의 소금물 300g이 있다. 자, 그럼 딱 보자마자 자, 소금의 양부터 구해야 되겠지, 그치? 자, 요거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찬이 20%짜리 소금물 300g. 그럼 우리 원호가 한번 말해줘.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공식을 말해줘, 공식. 공식을 말해줘, 공식. 그냥 그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있잖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럼 지찬아 지금 100분의 농도니까 100분의 얼마? 20 곱하기 300. 그래서 얼마 나온다? 60g의 소금이 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물을 더 넣었잖아요. 물을 더 넣었어. 그러면 이 소금의 양 자체는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건 안 변하겠죠? 그럼 내가 더 넣어준 물의 양을 xg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전체 소금물의 양이 변했겠죠? 전체 소금물의 양이 얼마로 변했을까? 전체 소금물이 원래 300g만큼 있었잖아. 그쵸? 전체 소금물이 300 플러스 xg으로 변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여전히 얼마야? 여전히 60이지, 그치?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농도를 쓰면 어떻게 돼요? 농도?
농도 공식은 뭐더라? 뭐하고에 뭐 곱하기 100. 농도 하면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짜냐, 그치? 얼마나 짜냐니까 분모에 뭐가 깔려야 돼? 소금물 소금, 물. 분자는 소금 곱하기 100. 그리고 곱하기 100, 그치? 그러면은 지금 소금물 300 플러스 x 분모에 깔고요. 분자는 얼마? 60 그리고 곱하기 100. 요게 농도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농도가 얼마 이하? 12% 이하가 되게 해라. 이게 식이 되는 거죠. 부등식 풀면 되잖아. 이게 부등식이잖아. 자, 저거 하면요. 응. 딱 해서요. 딱 2까지 해서요. 일단 300 플러스 x가 여기 있으니까 불편해. 24? 어떻게 할까? 돼요. 곱해. 300 플러스 x를 20 곱해. 그러면 여기가 6000이 되고요. 여기는 12괄호 300 플러스 x가 되고요. 12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500이 되겠네, 그지? 500하고 300 플러스 x가 되겠, 아니 300 플러스 x가 되죠? 그럼 x는 얼마? 2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가지고 200g 최소 200g에 물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591번도 얼른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591번도 5%의 설탕물 200g. 원준아, 아까 요 안에 있는 설탕이 얼마였더라? 어떻게 계산하죠? 식으로 불러줘, 원준아. 식을 몰라요. 까먹었어요. 방금 했잖아. 방금 30초 전에 이게 농도 구하는 식이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소금의 양 구하는 식. 아까 여기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이었잖아. 이 100분의 한 다음에 얘가 뭐야? 얘가 농도. 그 다음에 얘가 소금 물의 양. 그러니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100분의 야, 이게 뭐라고? 농도 100분의 곱하기 소금물의 양. 다시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이 뭐라고? 자, 그럼 일로 가봐. 591번으로 가서 5%의 설탕물 200g 요 안에 있는 설탕의 양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100분의 5 곱하기 200. 그럼 얼마야? 10g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0%짜리 설탕물을 섞어서 농도가 6% 이상의 설탕물을 만든다 그랬죠? 그럼 우리 10%짜리 설탕물을 xg 섞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짜리 설탕물 xg 그 안에 있는 설탕의 양은 얼마일까? 아까랑 똑같이.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것도 설탕의 양 구한 거잖아. 20g. 식으로 불러줘, 식으로. 100분의 10. 왜 200이야? x지.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1x 이렇게 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가지 설탕물을 섞었잖아. 그러면 원준아, 섞었을 때 설탕의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단순하게 섞었으니까 요거에 있던 설탕 10g에다가 플러스 밑에는 설탕이 얼마 있었지? 써있잖아 여기. 10분의 1x만큼의 설탕이 있었지, 그치? 자, 그럼 얘네 둘을 섞었을 때 전체 설탕물의 양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첫 번째 설탕물은 설탕물이 200g이었죠. 그 다음에 10%짜리 설탕물을 우리 몇 g이라고 잡았어? xg이라고 잡았잖아. 요 두 개를 합쳤잖아, 그치? 전체 설탕물의 양은? 맞아요. 200 더하기 x. 자, 그러면 이제 농도를 써볼게. 식이 좀 커져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까 농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었어. 그럼 지금은
설탕물 분의 설탕 곱하기 100이지, 그치? 네. 자, 그대로 써볼게요. 분모에 뭐 깔아? 200 더하기 x. 분자에는 뭐 깔아? 그렇지. 그리고 뭐 붙여주게? 맞아요. 이게 농도 관식이에요. 근데 그 농도가 얼마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그쵸. 이게 6% 이상이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웠을 때 막 이렇게 분수 안에 분수가 있으면 와, 이거 못 풀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이 100이라는 애는 어디 곱해지는 거죠? 분자에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분자에다 이렇게 곱하는 순간 이 10분의 1 바로 없어지잖아. 그치? 그죠? 100 곱해주면 어떻게 돼? 1000 더하기 10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있는 200 플러스 x는 양변에 곱하면 되잖아. 그치? 양변에 곱해버리면 여기 6 있었고 요 뒤에 이제 200 플러스 x가 이렇게 곱해지지 않겠어? 이렇게, 그치? 그럼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럼 6x 넘어가니까 4x가 되겠고요. 여기는 1200인데 1000이 넘어오니까 200이 되겠네. 그치? 그럼 x는 50 이상 이렇게 되겠죠? 50 이상. 답은 5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활용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 질문할 게 많은데 하루에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 좀 나눠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들아, 이 책에서 뒤에는 그 연립방정식 그냥 푸는 거거든요. 그 97쪽 있잖아. 네. 97쪽 거기는 그냥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뭐 식 세우는 거나 뭐 그 대입해가지고 찾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이니까 97쪽 한쪽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한 91쪽인가? 91쪽하고 이 책에서는 97과 91 요렇게 두 페이지만 숙제입니다. 요렇게 활용 문제 푸는 게 너무 힘들어서 대신 여러분 오늘 그 채점한 부분 중에서 내가 더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은 고쳐서 오시고, 맞죠? 그래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원활하게 진도를 나가지 않겠니? 자, 이제 우리 그 2학기 책으로 가보겠습니다.